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다가구 원룸 건물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신건이에요. 아직은 신건인데 제가 입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입지가 어딘가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잠깐 줄여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스카이뷰로 보면은 실감이 되실 텐데요. 여기가 삼성중공업이에요. 여기가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삼성중공업 사원 아파트도 있고, 그죠? 그 다음 장평초등학교, 그러면서 이쪽은 쭉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 쭉 아파트 단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죠. 여기 장평종합시장 보이고, 여기가 보면은 식당, 뭐 상가들도 있고 다가구 원룸 건물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가구 원룸 그 임대로는 공실 위험이 제일 적은 곳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로 다시 확대해서, 지금 이 건물이거든요. 이 빨간 거 다 요거 잠깐 지우고요. 여기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제대로 물고 있어요. 도로도 제대로 물고 있고 다가구 원룸 건물 간혹 보면은 건물은 참 이쁜데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일방통행으로밖에 안 되고 막 그런 데 있는데 여긴 도로가 제대로 물고 있어서 좀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 통해서 로드뷰나 스카이뷰로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건물 사진이라도 일단 보고 지나갈까요? 이게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이죠. 그죠? 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이죠? 자세히 뭐 안에 이거는 내부 사진들 그죠? 호실별 현관문 막 이렇게 해놓은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1층 필로티고 2, 3, 4층까지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어떻게 된 건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이고 2019 타경의 23345예요.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매각길 1월 16일 아직 신건이라 1차에 낙찰될 물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보면은 거제시의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보면은 반값 이하로도 막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물건은 입지가 좋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른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는 70.604평이고요. 건물 연면적이 121.015평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2012년 2월 20일 소유권 이전 돼 있습니다. 이 땡땡 제 땡땡 각 2분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 소유죠. 그 다음에 2014년 4월 3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018년 1월 24일 날 근저당이 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 후순위 두 번째 근저당권자 최모 씨가 2018년 5월 28일 날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택 임차권 등기 들어오고 가압류 들어오고 또 주택 임차권 등기 들어오고 주택 임차권 등기는 왜 들어온지는 아시죠?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안 내준단 말이에요. 계약 기간도 다 끝났는데 그런 경우에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법원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면은 그대로 전입돼 있는 것 같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경매가 들어와요.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두 군데서 들어왔어요. 이미 경매가. 그래서 중복 경매로 진행이 되니까 뭐 취하의 가능성 이런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날짜는 2014년 4월 3일이에요. 말소기준 등기. 그리고 처음에 경매 들어온 날짜, 경매 개시결정 등기 날짜 2019년 5월 28일. 이게 중요한 날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그 임차인 중에서 말소기준 등기보다 먼저 전입돼 있는 그런 임차인이 있다면 우리 그런 경우를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죠. 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으면 좋은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다. 아니면 일부밖에 못 받는다.
그랬을 때 못 받은 그 미배당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임차인들 볼 거거든요. 그럼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준을 해야 되니까 이 날짜를 2014년 4월 3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5월 28일 경매 들어온 날짜는 왜 기억을 해야 하냐면 요 날짜보다 늦게 간혹은 보면은 전입을 안 하고 살고 있다가 경매가 들어오면은 뭐 뒤늦게야 부랴부랴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뒤에 이후에 이제 전입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리 실제로는 살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줘요, 법에서는.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뒤늦게 전입한 사람은 아무리 배당 요구를 해도 배당금이 없는 겁니다. 자, 배당금이 없으면 우리한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명도가 어렵겠다. 이사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임차인들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임차인 현황 조사서에 보이는 그 임차인 수는 10명이에요. 10명이고 임차 보증금 합계는 1억 3,500이고 월세 합계는 1억 3,300이라고 말합니다. 자, 10명인데 머리 아파하지 말고 10명이나 복잡해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봅시다. 아까 우리 말소기준 등기가 2014년 4월 3일이었어요. 그 날짜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죠. 여기는 제일 위에는 2019년, 그 다음은 전입을 안 했고, 전입을 안 했으면 당연히 대항력이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그 다음 2019년, 2015년, 2018년, 2018년, 2019년, 2019년, 2018년, 2019년. 아무도 대항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옥션 사이트에서도 대항력 전부 다 없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은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 후순위 임차인들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자, 아까 2014년 4월 3일이라고 했어요. 그 날짜 기준에 임대차 보호법 저기를 표를 제가 열어봤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2014년 4월 3일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3월 30일 요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는 서울특별시, 그 다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그 다음 광역시, 그 다음에는 그 밖의 지역, 거제시는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밖의 지역은 얼마를 소액임차인이라고 보느냐? 4,500만원 이하일 때. 4,500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1,5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로 주겠다 이거죠. 4,500 이하일 때 1,500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자, 보니까 이 사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일 위에 301호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니까 4,500 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1,500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2호. 502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0, 전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금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 노땡땡 씨는 점유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주거용. 왜 주거용이라고 이렇게 기재되냐면 전입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전입이 돼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전입만 되어 있고 아무런 권리 신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당금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203호 봅시다. 203호 보니까 전입했고 확정받았고 배당 요구했고 4천만 원이랍니다. 일단 최우선 변제가 1,500이 나가겠습니다. 1,500 나가고 요 날짜 확정일자 이런 거 있는데요. 일단은 1,500이 나가고 확정일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나머지 최우선 변제가 1,500이 나가잖아요. 그럼 4천 중에 1,500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2,500만 원 어떡합니까? 그것은 우선 변제권이 생겨서 등기부에 그 날짜 순서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되면은 뭐 배당금이 위에서 받고 해가지고 근저당권자 받고 뭐하고 그러면서 순서대로 들어가서 자기 순서에도 돈이 남아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고 그래요. 못 받는다 해도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죠. 왜? 뭐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201호 볼게요. 201호는 보니까 이 사람도 전입 확정 배당 요구 다 했어요. 근데 보증금이 100만 원이래요. 뭐 소액 임차인으로서 받겠다. 그죠? 뭐 도리어 뭐
월세 안 내고, 월세 한동안 안 내고 100만 원 다 받으면은 이 사람은 이익이겠네요. 전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그죠? 그 다음 202호 보겠습니다. 202호 보니까 여기도 위에하고 비슷해요. 전입했고 확정했고 배당 요구했고 보증금 500만원. 이것도 소액임차인으로서 500만원 받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5호 부분 볼게요. 205호도 보니까 전입, 확정, 배당 요구 다 했습니다. 1,500만원이래요. 딱 맞췄네요. 참 계약 잘했네요. 그죠? 1,500 그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305호 봅시다. 305호도 보니까 전입했고 확정했고 배당 요구했고요. 여기도 1,500입니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전액 받겠네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 303호예요. 303호 보니까 전입 확정 배당 요구 다 했고요. 보증금이 200만 원이에요. 뭐 이 사람도 소액 임차인으로서 받는데 이 사람은 임차권 등기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200만 원 못 받고 지금 이사를 나가고 임차권 등기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달리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 한 걸로 본다. 이렇게도 되죠. 또 그죠? 그 다음에 302호 보겠습니다. 302호도 보니까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했고 제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1,500도 역시 소액임차인으로서 전액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임차인이 많은 사건을 접할 때 그 임차인 명도 부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새가슴인 분들은 못하겠다, 난 경매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이 사건은 그런 어떤 부담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입지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장을 꼭 가보시고요.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서울 수도권 이쪽에서 전화를 주셔가지고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거제에 뭐 다가구 원룸이라든가 울산 지역에 이런 물건 뭐 이런 걸 한 번씩 올리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권리 관계나 이런 거는 제가 다 말씀을 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는 시세를 얼마로 본다, 이거는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다, 뭐하다 하는 거는 이런 안내에서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그것도 저도 뭐 수시로 다니면서 대충은 알긴 하지만 그런 거는 저도 정식 의뢰를 받고 제대로 다시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관심이 있으시면은 현지 내려가셔서 한번 임장 쭉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거제 한번 내려가실 때 쭉 유사 물건들 출력하셔가지고 가셔서 인근의 시세라든지 공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너무 많은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기 드물게 입지도 좋고 입지만이 아니고 그 앞에 도로까지 제대로 물고 있고 규모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입지나 규모 대비해서 감정이 높게 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인데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 이렇게 거제 같은 경우에는 반값 이하 뭐 3, 40% 감정가 대비 3, 40%까지 떨어져 막 그렇게 내려갔다가 결국은 낙찰이 건물가의 반값 높게 되면은 뭐 한 60% 내외 이 정도 선에서 낙찰된 사례가 많은데 다른 사건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조금 감정이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의 제가 보는 이제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는 감정이 높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조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건 추천드렸어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그 유튜브 영상 아래 우리 이 영상 밑에 댓글로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